을축일주가 축월에 사시에 태어났어. 할 일이 뭐일까? 네, 일단 나무 키우는 사주죠, 뭐. 예, 나무 키우는 사주야 이것도. 여기 진중에 을목이 있잖아요. 네, 진중에 을목이 있고. 항상 나는 어디다 뿌리를 내고 싶어요. 진에다 뿌리를 내고 싶잖아요. 네, 진은 어린 시절이죠. 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린 시절 추억에 잘 세상을 해. 이렇게 왕년의 소리를 잘할 거야. 왕년에 내가 어쨌다는 동. 어린 시절에 뿌리 내리고 싶으니까. 그때는 진토에 뿌리 내렸으니까. 근데 이제 축토에다 뿌리 냈다가, 이 또 축토에다, 이거 꽁꽁 원토에다 뿌리를 내리려니까 힘들지. 이런 사람들도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니까, 꽁꽁 원 동토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삶이 좀 힘들겠죠. 근데 언제 발복할까? 사오미, 나왔어. 진사오미, 임묘진, 무조건 임묘진 사오미야. 임묘진 사오미. 임묘진 사오미, 이때 잘 나갔네. 그럼 오늘 잘 탔어. 장남이에요? 네, 장남이에요. 여기 간목이니까 장남이고, 이님은 무조건 일 처리가 깔끔해요. 깔끔하다니까. 예. 일 처리 꼼꼼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했네. 예, 공부 그런 거. 잘했어요? 못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교사니까 얼추 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비급대음을 타면은 기숙사 있는 학교나 친구들이 있는 데서는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많이 사겠다고 보는 거고. 네. 을목 키우는 사죠, 을목. 직업이 뭐였을까? 교사하고 교장까지 했어요. 아, 학교? 네. 초등학교? 초등학교. 네, 을목이니까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교사. 그러니까 항상 목을 키우는 사제들이 선생이 많다고 했잖아요. 생명을 키우기 때문에 간목은 큰 생명, 을목 어린 생명, 초등학교 유치원이라고. 우리 이때 잘 나갔어. 을목은 겨울에 축토에 뿌리 내니까 굉장히 의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 나갔어. 항상 여기는 뿌리가 없죠. 네. 뿌리가 없으니까 잘 죽을 일이 없는데 문제는 진술충 하면은 문제 좀 있겠고. 진중에 을목이 있으니까 부모로부터 땅도 받았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부모로부터 땅도 받았잖아요, 이게. 진토. 네. 근데, 많이는 못 받았겠네. 왜냐면 네. 축진파가 걸려있네. 네. 축진파가 걸려있으니까 좀 받았겠다, 좀. 근데, 마누라하고 이혼했는데, 다시 결혼할 수 있나? 그걸 좀 물어봐달라. 지금 부인이 없어요? 네. 이번에 이혼했어요? 이혼한 지 좀 됐어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60교수 옛날 사람이잖아. 네. 요즘 사람 같으면 집에 있겠냐고. 임계수, 겨울에 임계수면 뭐예요? 폭소를 맞았잖아. 네. 요즘엔 오면 뭐라고? 가출했지? 그러면 틀림없는데 옛날 사람은 가출 안 한다니까. 아니요, 가출했어요. 가출했어? 네. 또 했네, 여기도 이 나이에도. 이 나이에도 가출이 있었네. 네. 그러니까 눈보람 맞잖아. 집에 오면 또 집에 돌아봐야 냉골 집안이잖아, 이게. 오미술 하나도 없잖아요. 예. 냉골 집안. 그러니까 집안이 어때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러면 되면. 예. 가출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출했어요. 그랬네. 가출. 가출 사주. 눈보라 맞고 부모 때문에 엄청 눈보라 맞고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공부했어요? 눈보라 맞고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악착까지 했겠냐 그 말이에요. 공부를. 죽을 둥 살 둥 내가 사는 길은 공부뿐이다고 살았겠네. 공부했겠네 이거. 근데 축축은 여기는 축진파가 되고 항상 나눠서 사축으로 가는데 여기는 사축 금국이 돼. 이 신금 때문에. 여기 네. 사유축 금국이 되니까. 금국의 을목 있잖아. 자식이잖아, 자식. 잘된 자식 하나 있겠는데? 딸이 둘인데 하나가 잘 됐어요. 예, 하나는 금국을 짜고 자식이 국을 짜면 큰 자식이란 말이에요. 사유축 금국의 을목. 그러니까, 근데 이 신금이 나를 엄청 금국목 갈구잖아요. 네. 그러면 자식이 간섭이 심해. 간섭이 심한데 대신 용돈을 잘 줘, 잘 챙겨줘.
자식이 간섭이 심한 반면에 자식이 잘 챙겨주기도 한데 사유축 금국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자식이 하나 있어. 똑똑한 자식이. 그 네. 자식이 나를 간섭을 많이 해. 네. 하여튼 막 금국먹 뭔가 아빠 술 먹으면 왜 먹냐 그러고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들어오냐 그러고 그러면서도 잘 챙겨준다 그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사유축 금고자 큰 자식 하나 있어. 사오미 타면서 잘 나간 거예요. 옳죠. 네. 사오미 그래서 이 조우가 해결되면은 대체적으로 축월생들은 조우가 해결되면은 이게 금고로 가니까 알부자일까? 아니요, 알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국의 축월생들, 원국의 오미술이 있으면 되게 알부자더라고. 거의 맞아. 근데 운에서 오는 것은 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니까. 운에서 네. 오는 거죠. 알부자. 원국에 있어야 돼. 오미술 중 하나 있으면 무조건 알부자 하는데 원국이 없기 때문에는 운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오나 미가 오면은 알부자가 되느냐 하고 물었어요. 우리 수강생들이. 근데 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어찌됐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괜찮아요? 네. 먹고 사는 거는 연금이 있으니까 지장이 어, 없는데 어, 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셔요. 한다면은 신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이. 네. 네, 신사니까 자식도 여기서 신사잖아요. 네. 근데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 딸린 여자가 올 확률이 높아요. 왜? 사중에 경금 있죠. 네. 자식 있죠. 을경합했잖아. 음, 그러니까 자식 딸린 네. 여자일 확률이 높아. 근데 항상 나는 어찌됐든 따뜻한 화는 그리워하니까 그나마도 사화는 나를 꽃 피우기는 못하지만 꽃봉이라도 몇 개 해주기 때문에 여자를 네. 그리워하겠네. 네. 신사랑 여자를 한번 찾고 싶어 항상. 그래서 몇 년도에 결혼이 가능한지. 자, 항상이 자 그러기 전에 첫 부인도 이혼을 했다겠어요? 네, 이혼했어요. 보통 성격이 아닌데. 네,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부인도 아주, 애기가면은 첫 부인이 보통 성격이 아니야. 어, 만나면 둘이 다퉜구만. 예, 엄청 싸워요. 예, 엄청 만나면 싸웠어. 개신기가 있는데 뭐가 나갔어요? 개수가 나갔어요. 개수가 나갔어요. 개축이 백호니까 겨울에 배축은요 보통 센 여자가 아니에요. 예, 저기, 같은 개축 백호라도 여름에 개축은 괜찮아요. 겨울에 개축은 살인자나 다름없어요. 살인자나. 예, 아주 무서워요. 예, 살인자. 그러니까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겨울에 개축은 물이 꽁꽁 얼어 있잖아요. 네, 모든 걸 얼려서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서 겨울에 개축일주가 화가 없으면 살인자 사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통 센데 나하고 축축 형이 걸렸으니까 형이란 것은 지지고 볶고 싸운 거야 만나면. 이런 여자하고 살기 힘들었겠지. 더군다나 나한테 편의님 때나 잔소리 깨는 엄청 했겠네. 네, 맞아요. 잔소리 엄청 해야 되잖아. 편의는 막 쏘아 부어댔잖아, 이거. 예, 아유, 무섭더라고요. 얘는 무섭지. 우리 같은 사람도 뒤로 자빠지지. 자, 근데, 이제, 한다면은 이제 신사야. 이 신사 여자는 그래도 사는 살축으로 가더라도 그래도 약간 온기가 있기 때문에 을목이 사를 보면 꽃봉울이라고. 꽃은 완전히 못 피우더라도 꽃봉이라도 되고 싶으니까 항상 여자를 찾는 거예요. 찾으면 신사를 만나. 근데 네, 두 번째 만난 여자도 나한테 금국목을 해야 되니까 간섭이 좀 심해. 그러면서도 나한테는 따뜻한 글자이기단 말이에요. 그래, 괜찮아. 자식 달린 여자를 한번 만나줬어요, 만나면. 물론 이 나이에 뭐 자식 달린 여자지 뭐. 당연하죠, 뭐. 근데 몇 년도에 가능할까요? 몇 년도에 그럴까? 자, 이제 신축년이 왔어, 금년에. 금년에 신축년에 축중에서 신금이 나갔죠? 네, 여기서도 내 마음, 여기는 배우자 궁이에요. 그러면 네, 신금이 발동이 걸려요. 네,
근데 이 사람 금년에 신금이 발동 편관이기 때문에 간제 구설 수도 있어요. 네. 간제 구설 수도 있고, 금년에 이제 배우자 궁에서 투출은 운에도 결혼이 가능하니까 금년에도 할 수는 있어요. 아, 간제 네. 구설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 내년에 이민년. 이민년은 임수가 발동이 걸리는데 지금 계절이 뭐예요? 가을에라고 가을. 가을에 임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년에도 좀 힘들어. 아, 누가 도와준다고 물 뿌려주면 나는 그냥 어때? 가을에 찬물을 얻어맞아 버렸으니까. 네. 꽃잎 다 떨어져요. 예, 그렇지. 이는 이제 나 근이 왔으니까. 예. 근이 왔으니까 이제 인사 형용 별 의미가 없고. 뭐 어찌됐든 그래도 이게 인성이니까 인성이니까 결혼 문서도 인성으로 보더라고. 네. 이민년이구나. 그리고 내가 근이 오니까 이민년도 가능은 하다고 봐요. 네. 그래도 뭐 신금 입장에서는 또 임수 보면은 신금을 깨끗이 씻어주고 오. 인사형이 걸려 있어서 좀 고민을 하겠지만은 이민 그 다음에 계묘. 계묘는 또 어차피 을목이 근이 또 오는데 이 축은 전부 조객에 걸려버렸네. 여긴 상문에 걸려버리고. 계묘는 좀 계묘도 좀 그러네. 편인도 결혼 문서로 보거든. 네. 계묘, 갑진. 갑진은 뭐 등락이가 뭐고 축진. 뭐 딱 부러지게 언제라고 결혼운이라고 딱 잡기는 그래도 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여자가 끊이지 않게 있겠네요. 예, 있어. 예. 이분도 좀 집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 예, 집에 없어요. 집에 없어. 쉬어요. 계속 돌아다닐 것 같아. 예. 왜 그러면은 원국에 병화가 없어요. 꽃 피우는데 병화가 태양으로 인해서 꽃 피워야 되는데 태양이 어디 갔다 했어요? 집 밖에 있어. 근데 가을이니까 가을은 여기까지는 미월까지는 그래도 태양이 있어요. 여기가 태양의 계절이기 때문에 내 원국에 태양이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가을로 가면 이제 태양의 계절이 아니고 금왕절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밖에 나가서 태양 보고 꽃 피우기 때문에 영마도 않는 거지. 굉장히 밖으로 돌아다녀요, 이게. 집에 안 붙어 있어. 꽃 피우려고. 근데 사중 병화 뜨니까 갑진, 을묘, 병진에는 무조건 된다고 봐야지. 사중 병화 떴으니까 을목 딱 꽃 피우니까.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버리니까. 늦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괜찮잖아요. 금년에도 가능해. 네. 예. 좋아하겠네요. 예. 이 사람은 좀 귀가 밝을까? 아, 귀가 밝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청력이 문제 없어요?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보면 청력이 문제 있어. 예. 가는 길 먹었다는 용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네. 가는 길 먹었다 그러잖아.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한테. 예. 왜 그럴까요?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 그래. 가는 길 먹었다고.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한테. 예. 이 사람 선천적으로. 아. 왜 그러냐면은 이거 운시가 인이죠. 네. 원국이 진이 있죠. 네. 이 운시에서 인진상로가 걸리면 가는 기가 먹어요. 아. 선천적으로. 네. 이것 때문에. 근데 운에 예를 들어서 여가 이 대운에 인이 왔어. 이때 인진상로가 걸리면 치매로 가는 거예요. 아. 어린 나이에 무슨 치매가 걸리겠어. 예. 나이 들어서 인진상로가 걸리면은 치매로 가고, 운시에서 인진상로가 걸리면 가는 기가 먹어. 그래서 청력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네. 네, 청력에 문제가 있어. 예. 그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여가 또 인이 있어, 원국에. 근데 진대운을 타. 이것도 인진상로예요. 이런 경우에도 치매 걸 확률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치매는 나이 들어서 걸리니까 이때 인진상 놓았다고 치매 걸린다 하면 안 되겠지. 적어도 70 넘어야 치매 얘기가 나오지. 그러면 선생님 진이나 인이 예. 원국에 어떤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 현상이 예, 나. 진이 어디에 있든 내 사주에 있으면 내 것이잖아. 이 사주 팔자가 누구 거? 될 거죠. 그잖아, 내 거. 그리고 어디 도망 못 가는 거는 그러니까 사주 팔자 도망가 못 가. 못 가죠. 못 가지. 사주 팔자 도망 못 간다고 옛날부터 그랬잖아. 네. 팔자대로 산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주가 안 맞다고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어서 사주를 못 푼다고 해야 되는데 사주 안 맞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모두가 사주대로 살아. 사주대로 사는데 어때? 안 맞으니까 뭐 사주가 안 맞은 거 아니라 내 실력이 부족한 거야. 내가 공부를 30% 했으면 30%뿐이 못 맞춰. 50% 공부하면 50% 맞추는 거고 70% 공부하면 70%, 90% 공부하면 90% 맞추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것만큼만 맞히지. 그래놓고 30% 공부해놓고 70% 맞추려면 되겠어? 그러려니까 뭐 헛소리가 나오는 거지.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네. 운명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누가 있어요? 운명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있어요? 주변에? 나는 그래서 운명대로 누구야? 저거 스케이트 선수 누구 있었지? 스케이트? 세계 금메달. 김연아, 박지성이요. 김연아네, 김연아. 또 저 축구 선수 박지성. 박지성이. 이런 사람들은 사주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운명을 거역한 사람들. 왜? 운명을 개척했지, 이 사람들은. 박지성이나 저 김연아 사주 봤어요? 김연아 사주는 많이 떠 있어요. 그 사주에 무슨 놈 그 세계 금메달이라고 써져 있어요? 박지성이는 돈을 1,000억을 더 벌었잖아. 박지성 사주에 무슨 돈이 1,000억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운명을 거역하고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주 안 맞아. 사주. 우리 실력으로 못 풀어, 이거. 아니, 김연아가 금메달이 어디가 나오냐고, 사주에. 안 나오지. 박지성이가 세계적인 선수가 어떻게 나오냐가 안 나와. 이 사람들은 뭐야? 김연아는 그 얼음판에서 3,000번 이상을 넘어졌어. 엉덩이가 다 나갔어. 어린 소녀가. 그걸 이겨냈잖아, 그걸. 박지성이는 키도 적은 게 겨울에 새벽부터 운동장에 나가서 캄캄한데 혼자 공 찼어. 그러니까 운명을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운명을 사주팔자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사주팔자는 못 바꾸는데 바꾸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 바꾸는 방법은 환골탈태를 해야 돼. 내 뼈와 살을 다 바꿔버려야 돼. 내 뼈와 살, 그게 환골탈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김연아나 박지성 씨는 환골탈태를 한 사람이야. 내 뼈와 살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얼마나 죽을 둥 살 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런 식으로 노력했으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됐지. 우리 역학인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자세로 공부하면요 3년 내에 다 도사되어 버려요. 사주 팔자 보면 그냥 확 깨뚫어 버려요. 직업까지.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모두 도사됩시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